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날씨 상당히 춥죠? 너무나 춥네요. 입춘이라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그러니까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요. 수요일까지도 이 한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요. 정말 옷 단단히 입으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도 단단히 입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핫 이슈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꺼낼게요. 헌재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게 타당한지 오늘 판단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중에 2명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을 했고요.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유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서 지난달 3일 국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그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이 되는데 네. 만약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최대행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또 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곧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임명을 하게 되면은 넉 달 만에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선택지로는 여야의 합의를 재차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또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까요. 네.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과 같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자,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국민의힘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오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많은 사건을 헌재가 인용한다면 이건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또 만약에 헌재가 인용을 한다고 해도 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에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국회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서 별다른 적법 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가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월요 법률에 잠시 뒤에 송영훈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 만나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 이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접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통령 수감 이후에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그리고 검사 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인연이 깊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당연한 도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오늘 나경원 의원도 함께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여당의 원톱 투톱이 가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당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임기 중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레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건 당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는 거잖아요. 네.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11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방송사들이 출입하는 장면을 다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볼 이목이 수가 집중될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또 네. 윤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 최근 네. 정치 뉴스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5일 그리고 지난 1일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집회 연사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네.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 보도 현실을 알게 됐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게 된 계몽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전 씨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이 질문을 올리는 인터넷 한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험생들이 정치 관련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 씨에 대해서 뭐 극우 아니냐, 정치글 자제해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다면서 이게 정말 수험생들을 위한 길이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저도 부산 집회에 참가했다. 혹은 뭐 사전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전 씨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 해볼게요. 네. 어제 홍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 뒤에 또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하는데 이 의원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해석이 나오던데요. 그래요. 그 세대 교체로 정치를 판가리하겠다라고 외쳤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면서 사실상 대권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퍼스트 펭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펭귄 무리 가운데 가장 앞서서 바다에 뛰어드는 그 펭귄을 말하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기성 정치권은 차가운 바닷속 범고래 포식자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 의원 같은 경우는 1985년 3월 31일생입니다. 이제 곧 만 40세가 돼서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데 40대의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면서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겠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과거 우리 정치권에도 40대 기수론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또 나네요. 네. 기자회견 장소를 대학가로 잡았습니다. 네,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회가 아니라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에서 이렇게 회견을 하는 것도 바로 앞서 주장한 이 세대 교체론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론. 이번에 만약에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 단일화 가능성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이 길이 가는데 기름도 많이 먹고 가는 길에 주유소도 많이 들러야 하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 출연을 하니까요. 좀 더 많은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현실화됐습니다. 네.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 사실 대부분 뭐 방송사들 아침 신문들이 주요 뉴스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60%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랬죠. 네,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관세 폭탄 시행에 나섰는데 당장 내일부터 4일 0시부터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됩니다. 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모두 맞불 카드를 꺼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멕시코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에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무역 전쟁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새 나라에 대한 트럼프의 추가 관세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미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모습입니다. 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서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낮은 세금과 군사적 보호 그리고 무관세가 주어질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가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면 예. 멕시코 캐나다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멕시코, 캐나다의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네. 국제 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대부분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네.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수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국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국이 빠르게 이제 안정을 찾아야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네. 텐데요.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덕유산 설천봉 상징이죠. 상제루가 한밤중 화재로 전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안타까웠습니다.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상제루 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이 해발 1520m, 워낙 고지대였던 만큼 진화 장비 동원도 어려워서 인공 제설기로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네. 1시간 50여 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심야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안 밝혀진 거죠. 네, 어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일단은 방화로 볼 만한 정황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일단은 전기고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파이팅 1부 순서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